자, 안녕하십니까. 이문화원 2021년 수능특강 영어 3강의 2468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글입니다. A family from Israel. 이스라엘으로부터의 가족은 이스라엘에서 온 한 가족. 근데 어디로 갔냐면 who moved to Northern California. 미국의 북부 캘리포니아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이제 가족이 이동하면 이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간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건데 그 가족은 was amazed 놀라웠습니다. 놀라움을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isolation 고립감에 의해. 근데 무슨 고립감입니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면 그들이 겪었던 고립감에 의해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자, 근데 뭐 할 때 그러냐면 when they moved into their San Francisco neighborhood. 자, 캘리포니아 안에 샌프란시스코가 있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 안에 샌프란시스코 이 마을로 이사를 갔을 때 그들이 겪었던 고립감에 의해 굉장히 놀라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이버후드는요, 이웃이 아닙니다. 그거는 네이버고요. 옆에 사는 사람, 네이버는 사람 말하는 거고, 네이버후드는 그냥 그 동네, 마을, 타운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가족이 미국으로 이사 갔는데 고립을 겪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잘 챙겨주지 않았나 봐요. 마을 사람들이. 그 고립감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이 마을에 이사 오기 전에 헤드 PP 더 전에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이너 키부츠에 살았대요. 키부츠는요, 딱 봐도 미국일까요? 미국 아닐까요? 미국 아니죠. 그쵸? 미국 이름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딜까요?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들은 예전에 미국 오기 전에 키부츠에서 살았는데요. Where? 그곳은 어디냐면 they experienced a strong sense of community. 강한 공동체 의식을 경험했던 in every sense of word. 어느 뭐로 보나 뭐 이렇게 말해도 그렇고 저렇게 말해도 그렇고 어떻게 표현을 해도 굉장히 공동체가 강한 그런 곳을 그들이 경험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살 때에는 그 마을에 공동체 의식이 되게 강했다. 사람들끼리도 친하고 행사하면 나눠 먹고 같이 즐기고 그런 곳에 살았었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관계 부사를 써야겠죠. 왜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이 다 튀어나오고 있으니까는 관계 부사 쓰는 거고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면 안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관계 부사도요. 접속사하고 부사를 한 단어로 쓴 거기 때문에 접속사하고 부사 there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되게 마을에서 사람들끼리 잘 지냈나 봐요. When we moved here, 우리가 이곳으로 왔을 때, 여기는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 왔을 때라고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 가족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샌프란시스코 미국으로 왔을 때 이루어진 컬처 쇼크, 문화 충격이었디요. 이렇게 뭐 사투리 쓰면서 얘기했겠죠. 마을 사람들은 nodded and smiled. 끄덕끄덕거리고 웃었긴 했습니다. With a brief hello, 짧은 인사와 함께 동사 ing, 뭐뭐뭐 하면서 오고 또는 가면서 짧은 인사와 함께 끄덕이고 웃음은 지었지요. And then disappeared. 그리고선 사라졌습니다. Into their own dwelling. dwelling은 거주지, house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 and를 썼으니까 disappeared를 쓴 거겠죠. 이렇게 끄덕거리고 웃고 그리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and 하고 이 disappeared는요 당연히 분사구문으로 disappearing을 쓸 수 있겠죠. 이때는 then도 안 쓰겠습니다만 뭐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And we wouldn't see them again.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For days at a time. for days 그러면 며칠 동안 이런 뜻이죠. 며칠 동안 at a time 그러다 이따금씩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during days 그러면은 한 날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런 뜻인데 for days 그러면은 며칠 동안. 자, for는 숫자의 개념에 시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며칠 동안 못 봤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during the day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거는 하루 동안이니까는 during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가족이 미국으로 이사 왔을 때 사람들이 별로 반겨주지 않더라. 그냥 이렇게 해코지하진 않지만 짧은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쳐 갔다. 그쵸? 자, 어느 날 밤에 내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That if the mountain wasn't going to come to Muhammad, 무함메드가 모하메드 알아요? 모하메드는 이제 이 이슬람권의 이슬람 신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죠. 이슬람 신. 그럼 이슬람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슬람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마운틴인데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마을의 이웃들이 모하메드에게 오지 않을 거면 그러면 모하메드가 must go to the mountain. 이웃들에게 다가가야지. 자,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 여기 아내도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슬람 사람이죠. 여보, 만약에 이웃들이 저희에게 오지 않으면 저희가 이웃들에게 다가가야겠죠? 호호. 아, 죄송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자, it was 블라블라였습니다. that 뭐가 뭐뭐 했던 것은 이때 강조 구문이죠. at the point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뭐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이때 강조 구문할 때 대순요 앞에 나온 말에 따라서 다른 관계사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는 시간이 나왔죠. 그러니까 when으로 바꿨어도 틀린 게 아닙니다. It was at the point when으로 바꿨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 있을 거예요. 또 when도 가능하겠다. 자, 아무튼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had a gift.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무슨 선물이에요? To bring to our neighbors. 우리 이웃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들을 가졌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선물들은 뭐냐면 짝대기, 동격, the gift of community, 공동체라는 선물.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왔는데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지나가면서 지네끼리 안녕 그것밖에 안 해. 근데 우리는 이 마을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죠.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어울려서 놀고 뭐 이런 소셜라이징 하는 거요. 그쵸? 어울려서 잘 지냈는데 이 마을에는 이 공동체 의식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을에다가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자라고 이 가족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도 어쩌면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공동체라는 선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동체를 강력하게 이루는지 아니까 이 마을에 퍼뜨려 봅시다. 여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Over the next few months, 그 후 몇 달 동안 그 가족은 준비했습니다. 블럭 파티를 준비했고, 가구 주민 파티를 준비했고요. Neighborhood yard sale, 동네에서 하는 마당 세일, 그러니까 마당에서 뭐 판매하는 거.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벼룩시장이라고 해서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같은 것을 이렇게 집 앞에다가 내놓고 판매를 할 때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보면 그게 또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끔씩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네 주민들끼리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동네 주민들에게 파는 벼룩시장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을 했고 그리고 오픈하우스 브런치도 했습니다. 브런치는 브렉파스트하고 이 런치 이것을 같이 먹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아침밥하고 점심밥을 같이 먹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마을 사람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이 커뮤니티라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each 각각 was a big success. 성공이었습니다. People became friends, 친구가 되었고요. The connections snowballed. 그리고 이 커넥션, 관계성, 인터랙션, 관계성, 많은 사람들끼리의 관계성은 스노우볼 했습니다. 스노우볼 아시죠, 여러분들? 눈에 공을 만들어서 밑으로 굴리면 둘둘둘둘둘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small babysitting cooperation, cooperation이고 이건 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아기를 맡아주는 협동조합이 생겨났습니다. 마을에서 as well as 또한 뭐도 생겨났냐면 family neighborhood cleanup event. 자, 동네 가족 청소 행사도 열렸습니다. That took place at the beginning of each season on Saturday morning. 자, 토요일 아침에
계절 시작마다 발생하는 동네 가족 청소 행사. 그게 뭔지 나도 몰라요.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도 시작이 되었다. take place 발생하다, 시작하다. 자, take place 발생하다는요. 이거를 BPP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was taken place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문법은 이렇게 빨간 색깔 형광펜으로 되어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족이 이 미국으로 이사 와서 미국 동네 사람들에게 뭘 선물해 줬어요? 커뮤니티를 설명을 해줬죠. 여기서 커뮤니티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A family should first approach the neighbors. 뭐 이런 내용이 아까 그 무함메드 얘기였죠. 그래요. 그래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면 한 이주 가족의 이웃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이사하자마자는 고립감의 느낌을 받았다. 어려움을 겪었다 하죠. 그래서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는 행사를 실천을 했고 그 결과로서 마을 사람들끼리 관계가 확장이 되고 이웃 사람들하고 서로서로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별 볼 일이 크게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destroy, to whale. 그럼 고래를 죽이는 것은 is a monumental denial of life. monumental 그러면은 여기 어처구니 없는 대단한 deny 그러면은 거부하다 이거든요. deny deni가 아니고 이게 deny인데 이거의 명사가 denial도 아니고요. denial. 생명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부정입니다. 거부입니다. 고래를 죽이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커다란 거부입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의 상징입니다. 고래를 죽이는 것은 상징이래요. 뭐의 상징이냐면 인간 종의 다소 꽤나 최근의 이 증오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For the world, 세상에 대한. 여기서 세상은 동물들도 될 수가 있겠네요. 이 동물들에 대한 최근에 드러나는 증오, 혐오의 상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래 죽이고 막 생명체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we have named. 우리는 name이 동사로 쓰이면 이름 짓다. 누구를 뭐뭐라고,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여러분들 고래 이름 중에 하나 중에 이게 영어 이름인데요. 킬러 웨일이라고 이름 붙은 고래가 있어요. 뭐 향유고래, 긴수염고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한국 이름이고 이게 영어로 바꿨을 때 킬러 웨일이라고 부르는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인간들은 한 고래에게 킬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면 이 고래가 되게 포식자여가지고 다른 물속에 있는 동물들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웃기지. 왜 웃깁니까? 사실 이 동물이 다른 동물을 물속에서 먹건 말거는 그건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우리는 누구를 죽이는데 우리는 막 고래를 잡아서 죽이는데 누가 킬러입니까? 사실은요. 인간들이 킬러지. 그쵸? 근데 아무튼요. 우리 인간들은 한 종의 고래에게 킬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the shoe best fits the species who possesses feet to wear it. 하지만 그 신발은 가장 최고로 best fits 잘 맞습니다. 종에게. 무슨 종이에요? 그 발을 가진 뭐 할 발이에요? 그것을 신을. 말이 좀 어렵죠? 자, 이런 식으로 밑줄 긋고서 이게 의미하는 바를 맞춰라 라고 할 때에는 이 밑줄 그은 내용이 거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간은요, 고래를 죽이는데 그거는 이 생명체, 동물에 대한 뭡니까? 부정이기도 하고요. 인간이 가진 동물에 대한 부정. 그리고 이 세상, 이것도 동물들이라고 보면 동물들에 대한 인간에 나타내는 증오의 표현입니다. 인간들이 동물을 죽인다. 자, 우리가 고래에게 킬러라는 이름을 짓긴 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킬러다라는 거죠. 대슈 그 상황은 가장 잘 어울린다. 종에게. 여기서 종은 인간하고 고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킬러라는 그 표현은 누구에게 더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더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근데 무슨 인간 종입니까? possess the feet 그 발을 가진 자격입니다. 자격. 좋은 자격이 아니고 킬러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에 어울리는.
그렇죠? 그 상황은 자격이 있는 이에게 더 잘 어울린다. 킬러라는 이름은 그 자격이 있는 이 동물들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인간들은 킬러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들은 동물들을 괴롭히는 킬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고래들은요. 자, 여기서 근데 글이 갑자기 뭐 안 좋은 얘기하다가 여기서 좋은 얘기하는 걸로 말이 바뀔 겁니다. 고래들은 더욱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고래를 보는 것은 만듭니다. more lucre를 만듭니다. lucre는요 수입, 이득을 만듭니다. 뭐 하는 것보다 than killing does. 고래를 죽이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대동사 더즈 쓰고 있죠. 일즈를 받아주는 일반 동사를 받아준 말이기 때문에 대동사 더즈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사는요 비동사 계열도 있고 일반 동사도 있고요. 뭐 조동사 계열도 있다라고 치면 앞에 나온 동사를 뒤에서 또 쓰진 않죠. 영어는 겹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명사라면 그것을 뒤에서 대명사로 받을 거고 앞에 동사가 겹친다면 뒤에는 이런 식으로 대동사로 받을 겁니다. 근데 일반 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받는 이 does 계열의 일반 동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is가 나오면 안 된다 여기에. 자, 그래서 고래는 진가가 더욱더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고래를 보는 것은 더 많은 수입을 만듭니다. 죽이는 것보다. 그렇죠? 죽이지 말고 고래를 두자라는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So in that appeal to our self-centeredness, 자, 이 자기 중심적인 호소에 lies their best hope. 그 고래들의 희망이 놓여 있습니다. 고래들의 희망이 있다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상황에. 왜 인간의 자기중심적이라 그럴까요? 이것도 말이 참 좀 어렵네. 중심적 상황. 자, 여기에 이제 고래들의 희망이 놓여 있대요. 이 고래들의 희망은요, 고래들의 생명줄, 생명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그냥 짜증나면 고래를 죽이고, 인간이 봤을 때 고래가 이득이 된다면, 고래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인간이 고래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러면 누가 이득인 거죠? 인간들이 이득인 거잖아. 그러한 상황에 돌고래들의 생명이 놓여 있습니다. 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부사구, 동사, 주어로 부사구, 도치가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라인은 자동사죠. 주어는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동사 써야지 타동사인 lay 혹은 lays를 쓰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컴마. 자, 하지만 모든 우리들이 얻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그리고 지적인 성숙에 도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to finally divest ourselves from harming them, 그 고래들을 해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마침내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지적 정서적 이 성장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1950년대 이런 때만 돼도 막 바다 생명체들을 마구잡이로 잡았죠. 돌고래도 많이 죽이고 고래도 많이 죽이고. 근데 이제 2000년대 들고 이래가지고 그 돌고래, 고래 물론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동물들이 생명체니까 소중하니까 소중히 다뤄야지. 이래서 사회 단체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 돌고래 지킵시다, 고래 지킵시다, 죽이지 맙시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인간들이 1950년대, 40년대보다 지적, 정서적 성숙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래들을 우리가 잡아서 해를 끼친다라는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져 있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고래를 잡아서 죽이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고래들을 해칠 수 있습니다. In an ocean of plastic, 플라스틱으로 바다를 막 만들고 화학물질로 바다를 만들고 fishing tangles, 그러면 엉킨 그물, 회전하는 프로펠러, 그리고 질주하는 선체, 그리고 해양에서 바다에서 배를 띄우면서 내는 소음들,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는 여전히 고래들을 죽입니다.
자, 모든 고래들은 지금 have trouble 동사 ing, have trouble, have difficulty 동사 ing. 꼭 여기 동사 ing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부정사 안 되고 동사 원형 안 됩니다. have trouble 동사 ing. 누가 지금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고래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ompeting with aquatic primates for their fishes of the seas. 그 바다의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바다 물고기에 대해서, 즉 음식, 식량이 되는 거죠. 이 바다에 있는 식량. 왜? 고래들이 물고기 먹고 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그 수생 영장류들, 그래서 이건 인간 얘기하는 거죠. 인간들과 함께 돌고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뭐 대결하는데,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래들도 물고기를 먹고 인간들도 막 물고기를 잡아먹죠. 우리는 편하게 잡아먹을 수 있잖아, 그쵸? 돌고래는 힘들게 잡아먹는데, 근데 우리 인간들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먹으면 고래들은 뭐 먹고 삽니까? 고래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는요, 뭐 옛날에는 막 직접적으로 죽였다. 근데 고래 안 죽이고 고래를 두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고래들을 살려두고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옛날처럼 무식하게 우리가 고래를 죽이지는 않는다. 왜요? 인간들도 이제 좀 깨어났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아, 고래도 소중한 동물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이 바다에서 일으키는 이런 공해들 때문에 고래는 여전히 죽는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서 또 나오고 있죠. 우리가 고래들을 직접 잡아서 죽이진 않지만 고래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물고기들을 인간들이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얘네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The more humans fill the world, 인간들이 세상에 더 많아질수록 the more we empty it,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는 그 세상이죠. 세상을 더욱 비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월드는요, 아까 이 위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동물 세계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 세상. 여기서는 바다겠지만요, 동물 세상. 그래서 인간들이 바다 세상, 동물 세상인 바다에 더 많아질수록, 그죠? 바다 위에서도 배 타고 다니고 잠수함 갖고 밑으로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막 물고기 잡아먹고, 인간들이 바다에 더 많이 영향력을 끼칠수록 우리 인간들은 더 이 바다 세상을 더 비게 만든다. 그렇죠? 물고기도 잡아먹으니까 없는 거고 고래들도 막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주제문입니다.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요.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들은 고래에게 해를 끼친다가 되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은 인간들이 고래를 죽입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 고래들이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영어로 쓴 현대 과학적인 글쓰기는, 현대 과학의 글쓰기, 과학 글쓰기. 그러니까 글도 종류가 되게 많죠, 여러분들. 그냥 수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슨 뭐 코미디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연극의 대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과학적인 내용을 문서화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scientific writing은요, 이제 과학적 글쓰기니까는 과학적인 사실을 문서화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어로 현대적으로 진행을 할 때 현대의 과학적인 글쓰기는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에 시작되었다. 17세기는 1700년대 아니고 1600년대죠, 여러분들.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저자들, 글쓴이와 함께. such as Francis Bacon, 로버트 보일, 그리고 아이작 뉴턴. 우리가 여기서 아는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아이작 뉴턴밖에 없죠. 이 사람은 과학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과학자일 수밖에 없죠. 왜요? 이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알아낸 과학적인 정보를 글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1600년대에, 즉 17세기에 문서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was characterized by something, 무엇을 특징으로 가졌다 라는 말이죠. 격한 논쟁을 특징으로 가졌습니다. 이 17세기는 뭐에 대해서? The nature of language generally. 자, nature of language, 언어의 본질에 대한 격한 논쟁이 있었던 시기다. 일반적으로 뭐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언어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뭐 좀 그렇습니다. 세종대왕도 한글을 왜 창제를 하셨나요? 그 전에 다 이제 중국에서 온 이 한문을 썼었는데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은 한문을 배우고 일반적인 백성은 글을 모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다시피 언어라는 게 처음에 발생이 될 때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은 글쓰기 같은 거, 이건 지금 소재가 글쓰기잖아요. 글쓰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능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배운 자만의 특권이었지. 배운 자만의 특권. 그러니까는 배운 사람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더욱더 권력층이 되고 못 배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민, 하층민이 되는 거고. 그쵸? 이게 이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요, 이 유럽에서, 영어를 쓰는 이 유럽에서 논쟁이 있었대요.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At issue was, 그러니까 쟁점은 있었다. 여기도 지금 명사 아니죠? 전명구 나오니까는 부사구가 되는 거죠. 부사구 먼저 나왔으니까는 동사 주어 도치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해는요. 뭐 월만 안 쓰시면 됩니다. 왜요? 주어가 power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앞에 issue 봐도요. 월 쓸 일은 없죠, 별로요. 자, 아무튼 논쟁이 있었는데 쟁점은 뭐였냐면 추정된 이 단어 말의 힘. 이 추정된은 그냥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말의 힘, 말의 힘, 말의 힘이 쟁점이었다. 그쵸? 언어에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권력이 담겨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언어에는 권력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권력이냐면, 힘이 있냐면, control knowledge, 지식을 통제하고요. 또는요, to force, 강제하거나 overrule 합니다. 룰 한다라는 것은 지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over가 붙었으니까 과도하게 지배합니다. 이해를, 대중들의 이해를. 그리고 throw all into confusion, 모든 사람들, 시민들을 혼동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lead man, 인간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어디 안쪽으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냐면 많은 empty controversies, 공허한 논쟁과 아무것도 없는 공상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언어다라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 언어의 본질은 이런 건가? 라고 격한 논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 언어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 같은 데에도 갑자기 글이 붙었어. 우리 동네에 있는 누구누구 아무개는 어떠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 사형에 처할 것임. 그럼 이 공고가 붙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저기 글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몇 집에 사는 A라는 애가 어제 무슨 소를 훔쳐가지고 지금 내일 처형을 당할 거래. 저 나쁜 놈. 그럼 얘가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글 또는 언어의 힘입니다. 언어의 힘. 그 모르는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잖아요. 모두를 혼돈에 빠뜨리거나 지식을 통제할 수도 있고 강요할 수도 있고 어떤 논쟁과 공상 속으로 빠뜨릴 수 있는 힘을 언어가 가졌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다 아니면 안 좋게도 악용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베이컨은 was thus the first to claim revolt. 자,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컨은 배운 사람이죠. 과학자니까. 글도 아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뭐 했던? 반발을 가졌던. against 누구에 대해서? 엘리자베시안 스타일스 오브 라이팅. 자, 엘리자베스 시대의 글쓰기 방식에 반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스타일의 글쓰기는 뭐였냐면 이건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유명한 글쓰기 작가였던 사람은 섹스피어가 되는 거죠. 지금도 섹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영어로 읽어보면 이게 해석이 다 다르대요. 그만큼 굉장히 좀 어려운 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러한 글쓰기 방식이 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글쓰기 방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권층만을 위한
그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글쓰기 방식에 반발을 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베이컨은요.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스타일의 글쓰기 방식은 뭐였냐면 which included 섹스피어's drama. 섹스피어의 드라마를 포함을 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섹스피어를 좋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섹스피어가 썼던 그 작품들은 너무 특권층만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로 쓰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일반적인 서민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뭐 이런 글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these pulled the veil, 가림막을 쳤습니다. 누구 사이에서요? 더 인텔렉트랑 더 월드랑. 여기서 세상 그리고 지식인들 사이에 가림막을 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더 월드는 일반인. 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몰랐겠죠. 그리고 인텔렉트는요, 특별하게 글을 배운 사람들 하고 이 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이런 안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의 글쓰기가 그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처음으로 일으켰던 사람이 이 베이컨이다라는 거죠. 이 과학자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디즈는 당연히 이 앞에 나와져 있는 엘리자베스의 글쓰기 방식인데, 엘리자베스 시대의 글쓰기 방식인데 이거를 지금 대명사로 쓰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받아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 세미콜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미콜론은 그래도 글이 끝난 거거든요. 글이 끝난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받을 때는 대명사를 쓰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컴마로만 되어져 있으면 위치로 쓸 수 있는데 세미콜론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끝난 거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디즈를 써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쓰시면 안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글을 좀 더 읽어보자면 to advance knowledge,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새로운 경험, 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there was, 뭐뭐가 필요로 되어졌다.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꾸밈이 없는 형태의 언어가 필요로 되어졌다. 그렇죠? 자, 문장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기 동사 이미 있죠. There was something needed. 필요로 되어지는 뭔가가 있었다. This would lift. 드러냈습니다. continue. 지속한 게 아니고 없앴습니다. veil을 없앴습니다. 아까 veil은 가림막이었죠. 아까 가림막은 뭐였습니까? 지식인들하고 일반인들을 나누는 그러한 가림막을 없앴습니다. 여기서 이것은요, 이거죠. 직접적인 형태의 언어. 이것은 장막을 걷어치웠고 제공했습니다. An equal number of words as of things. 무엇인가에 관하여 사물과 같은 수의 말을 제공할 것이었다. 이것도 역시 비유죠, 여러분들. 자,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쉬운 말을 제공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plain, 꾸밈이 없고 올바른, 분명한 설명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plain은 꾸밈이 없는, 화려하지 않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근대의 과학적 글쓰기 17세기에 이르러서 근대의 과학적 글쓰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요. 당연히 내용은 과학적 사실들을 나타내는 글쓰기였겠죠. 근데 그 당시에 글을 쓰려 그랬더니 이 글이라는 것, 언어에는 굉장히 커다란 힘이 있다. 그리고 안 좋은 힘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식을 통제하는 말의 힘, 아니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졌더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말의 힘 이런 거를요. 그 시대에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글쓰기에는 이 말의 힘이 너무 악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어떤 배운 사람들과 그리고 일반적인 서민들 사이를 나누는 그런 안 좋은 역할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이컨 과학자가 이러한 형태의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단순하고 직설적이고 꾸밈이 없는 형태의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일반인들도 어떤 거예요? 일반인들도 알아듣고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어렵게 써놓으면 계속해서 이제 권력층만 알아듣게 되고 배운 사람만 계속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세상을 끝내고 싶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과학이라는 요소라기보다는요, 그냥 이 베이컨이 과학자이긴 한데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너무 어려운 형태의 글, 똑똑한 사람만 똑똑하게 만들고 서민들은 멍청하게 만드는 그러한 글쓰기 형태를 바꾸고자 노력했다가 되는 거죠. 베이컨 등의 과학자들에 의해 과학책이 시작되었을 때 이 과학자들은요, 문학이 혹은 글이, 그쵸, 글이 과학 아닙니다. 글 자체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글로 쓰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셰익스피어 형태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스타일로 너무 어렵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알아듣게 할 수 있는 쉬운 글로 글이 쓰여야 됨을 주장했습니다. 과학은 중요하니까요. 일반인들도 알아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글이 되겠네요. 조금 이게 어렵던데. 조금 어렵던데. 자, 이거는 먼저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해볼까요? 광고자는, 자, 광고는 그냥 광고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할 때 이 광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효능이 되게 있다라고 말을 하겠죠. 막 그러면서 광고를 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팔아야지. 저렇게 효능이 좋다고? 나도 사봐야지.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물건을 하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의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의 효능에 대해서 광고할 때 이 사람은 알아요. 얼마만큼 효능이 있는지 안단 말입니다. 마치 어떤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 변비가 바로 사라집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안다고, 자기가 만든 거니까 진짜 누구에게나 이 약을 먹었을 때 변비가 바로 다음날 사라지는지 아니면은 한 50%만 사라지는지, 즉 이 약에 대한 효능은 자기가 만든 사람이 되게 잘 알거든요. 근데 광고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이 약을 먹으면 변비가 완전 사라집니다. 자기는 아는데 한 50%밖에 안 사라지는 거. 그러면은 이 고객들에게 광고를 제대로 하고 진실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가짜 광고를 하는 겁니까? 가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광고하는 사람은.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근데 이 물건들을 사는 시민들은요, 이 광고하는 사람이 물건을 광고를 할 때, 물론 바로 광고하는 게 아니고 좀 써보고 이러면 알아차린다고. 그 광고가 진실된 광고인지 또는 허위 광고인지, 허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지 이거를 시장의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이 광고가 허위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자기들이 써보고서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대.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웃겨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래, 이 변비약을 먹으면 바로 다음날 변비가 낫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자기 모습은 변비 걸린 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변비 걸린 사람은 조금 이렇게 얼굴 낯빛이 안 좋고 배가 빵빵하게 튀어나와져 있고 얼굴을 찌푸린 인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배가 항상 아프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변비 약을 광고를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찡그리고 있어. 마치 변비가 있는 사람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니 무슨 얼굴을 저렇게 찌푸리고 있어? 변비 걸린 사람처럼. 그러니까 변비약을 파는 사람이 변비 걸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래요. 이 사람이 세탁기를 만들었어. 자, 이 내가 만든 세탁기를 써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옷이든 깨끗하게 빨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자기의 상품에 광고를 하는데 막상 지는 막 얼룩이 묻어있는 옷을 입고서 광고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얼척이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빨면 깨끗한 세탁기가 있는데 자기 옷은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러면서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면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이 광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광고자는 자신이 광고하는 상품에 대해서 말 대신, 자,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을 먹으면 변비가 사라져요. 이 세탁기에서 세탁을 하면 옷이 다 깨끗해져요. 이런 말보다 혹은 말 대신에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광고하기 위해서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있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변비약을 판매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변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이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원 다니면은 막 영어 실력이 쫙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습은 완전히 그냥 뭐 무슨 영어 하나도 못하게 생겼어. 영어 막 하나도 못하게 생긴 막 그런 어떤 모습이 만약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다면 판매가 되겠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보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모습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말만 그렇게 하고 모습이 이걸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이 이용자들은 이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에머슨은 말합니다. What you are, 당신의 모습. 이거 설명 필요는 좀 지우자. 설명 다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what you are, 당신의 모습 상태는 훨씬 크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겁니다. 즉 여기서도 붙어 나왔죠. 이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어주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이 아닌 상태에서 말만 번지르르 해봤자 먹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one of the greatest principles of effective advertisement copywriting is 가장 효과적인 광고 문구 작성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믿는다가 아니라 부사처럼이에요. 믿는 것이다. 이거 모르겠으면 없애 주셔도 됩니다. 너를 믿는다가 아닙니다. 목적어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는데 뭐 하는 것을 믿는 거냐면 what you are trying to make others believe. 당신이 노력하는 뭐 하려고 노력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노력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 믿는 것이 광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믿는데 뭐뭐라는 것을 믿는다. 뭐 뒤에 목적어가 없죠. 불완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뭐 하는 것은 what이죠. that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믿도록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what이 맞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겠다. 자, what을 써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나를 믿어야지. 우리 학원 다니면 영어 실력이 오를 수 있어라는 거를 이 판매자 자체가 믿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모습을 항상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죠. 내가 나를 믿어야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하고 말하고 일치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팔기 위해서. 그렇죠? 광고는 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술이니까 남이 믿어줬으면 하는 것을 내가 나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하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마케팅 수업에서 내가 뉴욕 대학교에서 주었던 나는 마케팅 교수인가 봐요. 거기서 어떤 학생이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필요 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requirement는 필요 요건이고 requisite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For success in advertising, 광고함에 있어서, 즉 광고에 있어서 성공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교수인 내가 말했습니다. Good health, 건강이 중요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Is that nothing to laugh about? 그것은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I can't conceive.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여기서 나는 이 교수가 되는 거죠. 나는 상상할 수 없다.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떻게 소화 불량인 사람이 좋은 고기 다진 광고 문구를 쓸 수 있는지 나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웃겨요. 내가 판매를 할 물품이 다진 고기야. 다진 고기. 다진 고기를 내가 남에게 팔고 싶어. 이 다진 고기를 먹으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어? 소화불량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말로는 다진 고기 먹으면 뭐 이거 먹어보세요 맛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모습은 무슨 모습이야? 소화불량에 걸려 있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러면 고객들이 이거를 사겠냐고요. 또는요, 어떻게 남자인데 류마티즘은 관절염이거든요. 관절염을 가진 남자가 광고 문구를 쓸 수 있겠냐.
즐거움에 대해서, 뭐에 대한 즐거움이요? 자전거를 타고 혹은 자동차를 타고서 산길을 달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어떻게 류마티즘을 가진 사람이 쓰겠냐. 그쵸? 류마티즘을 가진 사람들은 관절염이기 때문에 거의 산에 안 가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를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판매할 때, 이 자전거를 타면 산에 올라가서 되게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지는 못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습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건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건강은요, 이 모습이 중요하답니다. 그 물건을 판매를 할 수 있을 자격을 갖춘 모습이 중요하다. 모습입니다. 건강이 아니라 You have to have a good human equipment. 건강한 인간이라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To enjoy the things you are trying to sell. 당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것을 즐기기 위한 인간이라는 장비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you can't make other people enjoy them.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도록 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뭐라는 것을 믿냐면 퍼블릭은요 대중들이죠. 광고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물건을 사주는 대중들이 육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어떤 감각,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Of detecting insincerity. 자, sincere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sincere 이거는 정직함 얘기하는 거죠. 정직한 et가 붙었으니까 정직함, 인자가 붙었으니까는 부정직함, dishonest 부정직함을 대중들이 가지고 느낄 수 있는 이 느낌이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느낄 수 있다고 이 판매자의 부정직함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판매자는 대단한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만약에 we try to make others believe 이 구매하는 대중들을 믿도록 만든다면 in something we don't believe in 우리가 믿지 않는 무언가를 이 대중들이 믿도록 하게 만들 때 만약 그런다면 우리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여기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안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려고 한다면 이 고객들이 우리의 뭐를 알게 될 거고요. 부정직함을 알게 될 거고 이때 우리는 대단한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라는 건데 무슨 다치는 위험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이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하려고 한다면요. 이들에게 믿도록 하게 한다면 광고를 통해서 믿도록 하게 한다면 이 약 되게 잘 들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는 아파. 자, 이 사람들에게 믿도록 해.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나도 못 믿는 것을. 이 약을 먹으면 나으려나 안 나으려나? 어떤 땐 낫고 어떤 때는 안 낫던데 50대 50이던데 그냥 모르겠다. 고객들에게 팔아야지. 이렇게 자기도 못 믿는 걸 남들에게 이거 먹으면 100% 낫습니다 라고 판매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요. 그리고 나는 사업이 망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Somehow 어떻게든 our sin will find us out. 우리의 죄는 우리를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저지른 이 구라 이거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이 사람들이 밝혀내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이요. 고객들 그렇죠? 이 구매자들은 보게 될 겁니다. Whether we are honest or not. 우리가 정직한지 아닌지 뭐에 있어서 우리의 광고에 있어서. 그래서 광고를 만들 때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실해야 돼요? 말만 번지르르르 하면 안 되고요. 이 모습이 맞아져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쵸? 요 부분은 조금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었던 건강도요. 이러한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 모습하고 맞지가 않는다면 말은 되게 뛰어난데 모습이 거지 같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직하다고 인식을 하게 될 거다. 이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3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